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기의 개념과 현대 동기 이론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기 개념입니다. 동기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방향을 결정하며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의 특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리적 에너지 상태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각성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의 방향, 끈기, 강도를 조절하는 행동 조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 대한 기본 가정들이 있는데요. 먼저 동기는 여러 가능성 중에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동기는 시간, 에너지, 돈과 같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하는 다수준 프로세스입니다. 다음은 동기와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먼저 욕구는 내적 결핍 상태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추동은 욕구 발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이며, 동기는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멀리하도록 하는 추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물을 마시는 행위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내적 결핍 상태가 되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아 움직이려는 추동이 발생하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동기 이론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추동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적 충동을 인간 행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로이드는 성적 욕구로 나타나는 충동을 뜻하는 리비도라는 개념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욕구나 충동이 충족되지 못하면 긴장 상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동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리비도라는 개념은 이후 본능, 욕구, 추동 등 동기 이론 발전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헐의 추동 감소 이론입니다. 헐은 인간의 동기를 생리적 욕구의 해소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추동을 감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결핍 상태가 유발되면 결핍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발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하여 추동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추동은 생체 향상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생체 향상성이란 유기체가 일정한 생리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생리적 균형이 깨지면 결핍 상태가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여 생리적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러한 추동 감소 행동의 강화 과정을 설명하자면, 먼저 생리적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을 하여 추동이 감소하게 되어 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동 감소 이론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리적 욕구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와 관련이 없는 강화 요인을 설명하지 못하여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각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긴장 감소나 추동 감소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적절한 각성 수준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각성 상태는 수행 능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요. 낮은 각성은 주의력과 동기가 부족하여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너무 높은 각성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행 능력이 저하되며, 중간 수준의 각성에서 수행 능력이 최고조로 달하게 됩니다. 최적각성 이론은 시험 상황, 운동 수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각성을 유지함으로써 최적의 수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주의 접근입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특히 외부적인 원인을 강조하였습니다. 행동주의는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시하여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행동주의 강화 이론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후 보상으로 해당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 이후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후 불쾌한 자극을 제공하여 해당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 이론은 조직, 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보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본주의입니다. 당시 심리학은 인간을 부정적, 소극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성적 욕구에 끌려가는 존재로 간주했으며, 행동주의는 인간의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면을 강조했으며, 기존 심리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들러, 메슬로우, 로저스가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목표 중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을 주요 동기로 보았습니다. 아들러는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열망을 우월성 추구로 설명하였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총 5단계로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욕구들을 충족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자아 실현 욕구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접근은 개인의 내적 자원을 강조하였으며 내재적 동기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는 행동주의 환경 결정론에 반발하여 인간의 내면적 요소를 중시하였습니다. 개인의 사고, 계획, 목표 설정 등 인지적 요소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동기와 관련된 인지주의의 대표적 이론은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동기에서 기대와 가치의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기대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관적 확신이며, 가치는 목표나 과제의 주관적 중요성과 의미를 뜻합니다. 성공 가능성과 목표의 가치가 높을수록 동기는 강화됩니다.